네,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시코드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이제 해시나 해시코드, 오브젝트 유틸 클래스의 이 메서드들은 오브젝트.해시코드의 래퍼 메서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오브젝트.해시코드는 해시 함수다. 일단 자바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셋째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트.해시코드만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짧게 적어놨는데 기대하는 것만큼의 좋은 해시 함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해시 함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사실상 중점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서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해시코드 메서드에 대해서 제일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오해가 아닌가 싶어요. 메모리 주소를 반환한다? 이게 어디서 누가 퍼뜨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봐도 이상하죠. 왜냐면 이름이 해시코드인데 메모리 주소를 반환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 자바가 엄밀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메모리 주소를 뭐 이런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름만 봐도 뭔가 좀 이상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일까 자바독을 좀 자세하게 봐야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쓰여 있었습니다. 해시 코드를 사용할 때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이런 약속들을 지켜줘라는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걸 뭐 일반 규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시맵과 같은 해시 자료 구조에 사용할 값이니까 충돌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중에 수정이 일어나지 않은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는 같은 값을 반환하도록 구현을 해줘 라는 그런 규약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예전 버전의 JDK에서는 이 자바독에 보통은 메모리 주소를 기반으로 해시코드를 만드니까 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모든 JDK가 꼭 그렇게 구현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부연 설명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뭐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라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서칭하다가 알게 된 거라서.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JDK의 17버전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설명이 아예 없어요. 일반 규약만 지키도록 적혀 있습니다. 근데 뭐 복잡해서 모르겠고 해시코드라고 하니까 해시코드를 반환해 주겠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찝찝하잖아요. 왜냐면은 이때 또 개발하고 있는 기능이 해시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명확했거든요. 그냥 뭐 당연하게도 뭐 덮어놓고 사용하기 좀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오해를 좀 풀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드를 보면 사실 더 정확할 텐데 제가 네이티브 코드를 보는 방법은 몰라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은 순서로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는 같은 값을 반환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3개도 만들어보고 2개도 만들어보고 뭐 순서를 뒤바꿔서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각각의 실행을 해도 같은 순서로 생성된 객체에서는 같은 반환값을 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걸 보니까 앞에서 뭐 어플리케이션 실행 중에 라는 말이 주는 어떤 인상이 있잖아요. 결과값이 뭔가 메모리에 의존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찍어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메모리 주소라는 게 정확하게는 JVM 안에 힙 주소를 원본으로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널 세이프하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널 세이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JDK 1.7부터 오브젝트라는 유틸 클래스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해시 코드라는 메서드도 있고 해시라는 메서드도 있고요. 근데 이제 둘 다 널이면은 0을 리턴하게끔 널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해시가 조금 다른 거는 가변인자 파라미터를 받아요. 오브젝트 점점점 args 뭐 이렇게 돼가지고 파라미터가 이제 가변인자다. 여러 개 뭐 배열을 받을 수도 있고 뭐 1, 2, 3 이런 식으로 넘겨도 되고 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야기가 좀 셀 것 같기도 해서 다음 영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쯤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3가지 정도의 의문이 문득 든 거죠. 아까 어플리케이션 실행 중에는 다른 객체에 대해서 다른 값을 반환하도록 이제 일반 규약이 쓰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자열의 해시 코드 값이 충돌했던 경험을 이미 해본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같은 값이 충돌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당연한 건데 equals를 오버라이드 할 때 해시 코드도 오버라이드 하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라이드 하게 되어 있던 예시 코드를 본 기억이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코딩을 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본이 메모리 주소라고 해서 뭐 우리의 영환 선생님 말씀대로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그냥 일반 문자열인지 메모리 주소인지 파악해가지고 뭐 색다르게 동작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메모리 주소라고 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해시 함수인 걸까? 반대로 해시 코드가 만약에 해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연산하는 과정이 우리가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할 수도 있다? 역산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쯤 하니까 이제 너무 당연한데 잊고 있었던 사실이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냥 오버라이드 하면 그만인 건데 일반 규약만 따른다면 아까 오브젝트.해시 코드에 나와 있는 일반 규약만 따른다면 오버라이드 얼마든지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일반 규약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좋은 해시 함수를 따르고 있느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캐치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해시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상적인 해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좋은 해시는 결과 데이터의 충돌이 적고, 충돌이 일어나긴 하지만 적고, 원본을 추측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살펴본 세 가지 해시코드 일반 규약은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동일 입력값에 대해서 같은 출력값을 준다는 거는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일어나는 점은 여긴 거죠. 원본을 추측하기 어려워야 하는데 일반 규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원본을 추측할 수 있어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자열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백커트로 잘못 적어놨는데 쌍따옴표죠. 1, 2, 3, 4, 5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것의 해시 코드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1, 2, 3, 4, 6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해시 코드 값을 봤더니 어쩌고저쩌고 7이 되는 거죠. 1, 2, 3, 4, 7을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8 이런 식으로 1 더하고 1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값이 순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스트링은 해시 코드를 재정의 해놨어요. 어떻게 재정의 해놨냐? 문자열의 각 자리를 가지고 소수곱셈 연산, 31이 소수죠. 소수곱셈 연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원본이 추론할 수 있게 돼요. 이게 5가 오리진, 원본이라는 의미로 써는 거고 h는 해시 함수거든요. 1, 2, 3, 4, 5라는 값이 있을 때 1을 더하면 해시 함수에 들어갈 두 번째 원본 값이 1, 2, 3, 4, 6이 되는 거죠. 근데 원본 1의 해시 함수 값에 플러스 1 하면 원본 2의 해시 함수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거일 때 이거면 반대로 추론도 가능하잖아요. 비교적 쉽게 원본을 추론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해시 함수답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이고 이렇잖아요. 쇄도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쨌든 뭐 성능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당연히 해시코드 일반 규약에도 문제는 없지만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그리고 개발자들이 기대하는 좋은 해시가 나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 쉬운 문제인데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뭐 결론입니다. 해시코드가 좋은 해시값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 예시로 다루진 않았는데 문제들이 또 있어요. 스트링.점 해시코드만 해도 각 자리에 곱셈, 덧셈의 결과값이 리턴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환값이 같은 경우가 비교적 쉽게 등장을 합니다. 그냥 곱하기, 더하기 값이 같은 경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쉽게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저희 해시 자료 구조들, 예를 들어서 해시맵 같은 거 보면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는 그런 전략들이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뭐 세퍼레이트 체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애초에 기대도 안 한 것 같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거 사실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해시코드의 반환 타입이 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데이터의 길이가 고정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L패드 해가지고 0으로 쭉 패드 할 거 아니면은 사실 해시는 반환 데이터의 길이가 고정이어야 되는데 고정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그냥 해시 코드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서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제 염두해야 될 게 아주 단발적으로 사용되는 값이나 사용하자. 어플리케이션 실행 중에만 이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짧은 시간 사용되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유실돼도 상관없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값에나 사용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힙 메모리 주소를 원본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자바 버전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힙 사이즈 옵션을 뭐 다르게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환경이 달라졌을 땐 또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값에나 사용하자. 그리고 또 솔트를 이용하자. 임의의 랜덤 값을 추가하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해서 해시코드를 꼭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써야 하겠다면 솔트를 이용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번만 돌렸을 때 원본이 쉽게 추론이 되잖아요. 쇄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돌려서 키 스트레칭을 하자.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메시지 다이제스트 클래스를 이용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해시 알고리즘을 가지고 해시 값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용한 클래스거든요. 이게 연산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직접 만들어서 해시 값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메시지 다이제스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 쓰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코드 메서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에는 뭐 또 개발 이야기를 해보든지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았던 오브젝트.해시 메서드 이야기를 해보든지 아니면 뭐 읽었던 책 이야기도 좀 여러 가지 쌓여 있어서 그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 저는 닉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